자꾸 상승하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전처럼 사과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과 농민들이 강원도로 이주를 와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대신 경북 지역에서는 한라봉, 바나나, 망고 이런 과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정대하 기자 기사에 따르면요. 경북의 아열대 과수재배 면적은 2021년 36.2헥타르에서 지난해 56.7헥타르로 57% 늘어났다. 한라봉, 바나나, 망고 이런 과일은 물론 오크라, 공심채 같은 아열대 채소를 포함해서 모두 29종이 경북에서 재배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포항이나 영덕 등 동해안 지역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간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열대 기후로 진입했다. 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기온 오르면 그럼 작물 바꿔서 아열대 농사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나라 날씨가 김주형 농부님에 따르면 하루아침에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찍은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높아졌지만 최저기온이 보완해줘야 되는데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농사 자체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늦은 장마에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병충해 많아지고 지난번에 쌀도 수확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죠. 자급 곡물을 다각화한다고 쌀 재배 논 면적을 줄여라 하고 있는데 그럴 일도 아니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는 게 점점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통날림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살아있고 살게 하는 동막의 갯벌.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강화도는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북쪽으로는 고인돌 유적지가 있고 바로 옆 성모도에는 보문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길상사도 자리하고 있죠.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유적을 품고 있는 섬이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또 요즘 들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장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동막 해수욕장에 펼쳐진 서해안 갯벌인데요. 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풍경을 바꾸는 갯벌. 저는 최근 들어 갯벌의 진짜 역할을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먼저 갯벌은 바다의 정수기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물속의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분해하면서 수질을 스스로 정화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질퍽한 흙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바쁘게 움직이며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갯벌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힘을 흡수해서 해안 침식을 막아주고 태풍이나 폭풍 해일 같은 재해 앞에서도 육지를 보호해 줍니다. 오랜 세월 갯벌이 그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세 번째는 생명의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갯벌에는 조개, 게, 갯지렁이 같은 작은 생물이 살고 있고 또 이런 작은 생물을 먹이로 삼는 새들이 다시 이 갯벌을 찾습니다. 동막해수욕장 갯벌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저어새, 가창오리, 검은머리 갈매기, 두루미 이런 철새들이 머무는데요. 계절을 따라 이들이 오고 가는 모습은 갯벌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느껴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이 되면 갯벌 체험하러 오는 가족이 참 많은데요.
아이들은 진흙에 손을 담그며 생물을 직접 보고 배우고 어른들은 바삐 달려온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연의 리듬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찾지만 사실은 갯벌이 우리에게 건네는 특별 강의를 듣고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화도 갯벌은 말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정화하고 육지를 지키고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가 되어줍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거창한 해법만 떠올리기보다 이렇게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자연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동막해수욕장 갯벌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통날님은 이름도 보통날이잖아요. 이 보통의 날이 이어진다는 게 참 큰 축복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 좋은 날이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늘 사연 들으면서 그 보통의 날을 지켜주는 존재가 또 갯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막이라는 이름도 많이 산 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서 해안을 막아주는 지형이 있어서 거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말없이 바다를 정화하고 육지를 지켜주고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곳. 강화 동막해수욕장 갯벌 이야기 나눠주신 보통날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99나 오늘의 기후 밴드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후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면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매일 생방송 4부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글 낭독하잖아요.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낭독 시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 추천하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도 꼭 같이 알려주세요.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입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매일 생방송하면서 우리 청취자들이 추천해 주시는 글을 낭독해 드리는데요.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입니다. 하루에 2분 소리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일본 뇌 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하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도 꼭 같이 알려주세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1월 7일 수요일 네 번째 사연. 최숙자님 추천글인데요. 먼저 홍소영 작가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왜 이 글이 낭독글로 선정이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소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홍 작가입니다. 그래요. 오늘 최숙자님 보내주신 글을 선정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 오늘 책은 류시화 작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시인이자 여행자인 류시화 작가가 인도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과 사유를 담은 여행 에세이고요. 최숙자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님을 알았어요. 이런 말씀과 함께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글은 이 책에 실린 빈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난한 자의 행복. 이 글을 고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이 글은 작가가 인도 첸나이에서 만나게 된 어느 오토릭샤 운전사의 이야기예요. 오토릭샤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바퀴 3개짜리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루는 바로 그 오토릭샤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허풍도 심하고 말끝마다 no problem, 그러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외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묘해요. 가진 건 거의 없는데 사고가 나도 계획이 어그러져도 늘 태평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란 건 뭐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SNS를 보면은 비행기 1 등석 사진을 올려 놓고선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쓰거나 컵라면 옆에 외제차 키를 두고 "오늘도 가난하다." 뭐 이렇게 쓴 사진을 예, 예 많이 볼 예. 수 요즘 있거든요. 유행했죠, 예, 그거. 일명 맞아요. 일명 가난 밈인데요. 이게 웃자고 이제 하는 말이라지만 저는 이제 가난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넘어서 감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나?'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가난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고 음. 가진 게 적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글이 참 좋았고요. 오늘은 최숙자님이 보내주신 인상적인 도입부에 더해서 이야기 전체 속에서 차루의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문장 몇 개를 더 골라서 낭독글로 엮어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가수 김동완 네. 씨가 안 그래도 그 SNS에서 음, 서로서로 가난 자랑하는 듯 그 가난 밈 음, 유행을 꼬집으면서 본인이 홀어머니와 반지하 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랬잖아요. 가난은 음. 농담으로 쓰기 힘든 감정이다. 웃기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연출이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야기랑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홍 작가님 네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글 골라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소영 작가님이 오늘의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글로 왜 이 글을 선정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최숙자님이 추천하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여기 나오는 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차루는 허풍쟁이였다. 걸핏하면 허풍을 떨었다. 그리고 말끝마다 no problem을 외쳤다. 그는 내가 묵고 있는 남인도 체나이의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아침마다 오토릭샤를 받쳐놓고 손님을 기다렸다. 내가 게스트하우스 문을 나서면 차루는 운전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도 다른 릭샤꾼들을 제치고 재빨리 달려왔다. 그러고는 나를 모시고 다니려고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차루는 가진 거라곤 호빠지 하나뿐이었지만 언제나 밝고 익살맞았고 정말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공항에서 다른 릭샤꾼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다가 기둥에 기대에 졸다 넘어져 입술이 터졌을 때도 차루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No problem. 약속을 잊었을 때조차 차루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덧붙였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현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그 순간 차루는 한낱 릭샤 운전사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초월한 성자처럼 보였다. 챗나이를 떠나는 날
차비를 얼마 주면 되겠냐고 묻자 차루는 말했다. 나는 이미 자기의 친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행복이라는 거다. 돈을 준 내 자신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을 만큼 달라고 했다. 영리한 차루, 얄미운 차루, 못난 차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생을 살면서도 노 프라블럼을 외치며 뿡뿡 고문 아파를 울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차루.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집착과 소유를 벗어던지지 못한 내게 차루는 잊지 못할 훌륭한 스승이었다. 여기서 저는 영리한 차루, 얄미운 차루, 못난 차루에서 영리한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할 만큼 나한테 차비를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적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아유 진짜 재밌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최숙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류시화 작가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차루처럼 살 수 있다면 훨씬 마음이 가벼울 것 같네요. 애써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애써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